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56 제목은 너 화났구나. 제목 너 화났구나. 읽을게요. 너가 화났구나. 너 지금 화났지? 화나겠다. 화난 거 난 알아. 내가 화난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누를 때 나는 화가 난다. 나의 화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너 화났구나.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제목 너 화났구나. 너가 화났구나. 너 지금 화났지? 화나겠다. 화난 거 난 알아. 내가 화난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누를 때 나는 화가 난다. 나의 화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다행하다. 너 화났구나. 그 음의 의미는 뭘까? 애기들한테 이 말 해주면 얘기가 풀리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한마디 너 화났구나 한마디만 해도 화가 풀릴 것 같아. 그치? 화났어. 근데 화났지. 너 화났겠다. 화났겠다. 너 화난 거 나 지금 알아. 이 말 하면은 벌써 이제 저쪽에서 말을 할 것 같아. 나 뭐 어쨌고 나 그래서 지금 뭐 마음이 안 좋아. 뭐 화났어. 뭐 속상했어. 뭐 짜증났어. 이런 그런 이거가 말을 했다. 그게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감정이 없어지는 거지. 이제 알아주는 거, 알아줄 수 있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렇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라고 한 것은 확 풀리면 해피한 거잖아. 왜? 그 막 짜증나고 그 억울하고 한 감정이 내 속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편안한 감정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그 일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쌓이고 또 계속 반복되고 하면 화난다는 건 이제 결국은 슬픈 일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화난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슬퍼. 정말. 그 너무 슬프고 또 화가 났을 때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더 한 거는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또 이렇게 가버리면 최악이다. 화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화내는 거는 나쁜 애들이나 하는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착한 애는 화 안 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진짜 뭐야 이거. 뭔 소리? 아니더라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나쁜 애 좋은 애라고 그렇게 애들을 순하게 만들려고. 내 속에 있는 원초적인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무리 느끼지 말라고 해도 느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못 느끼게 하거나 느꼈는데 나쁜 거라니까 없애야 된다거나 뭐 이러면 정말 혼동스럽고 정말 이제 불행한 케이스가 되는 거다. 그러는 그지? 근데 이제 여기 이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쓴 이 글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언제 화나냐 하는 거를 이제 쓴 거거든. 억누를 때. 억누를 누가 때. 그렇지 무시할 때. 근데 우리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화를 왜 내? 억눌렀지? 나 화내는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벌써 억누르라고 지시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화난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이거 화났다고 말하면 또 혼날 또 핀잔 들을 텐데 아니면은 이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저의 경우 화를 잘 낸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아주 아끼는 사람들은 네가 뭐 아무 때나 화를 내겠니? 그럴만 하니까 내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화가 났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거를 뭐 개인 간에 혹은 이제 무슨 어디 뭐 그런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것이 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거를 얘기를 할지 아니면 니네가 지금 아주 불이하게 이런 것들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거를 화가 났다는 거를 보통 그렇게 참 이게 어떻게 해야지 화를 잘 냈다고 화가 나는데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을 그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건지는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 났는데 국회의원들이 화가 나고 막 우리가 막 다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디 대통령이 감히 국민한테 총불을 들이대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걸 우아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 국무위원 거기에 대해 종교자들에게 저기 신문을 할 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물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를 화를 그 호통을 치면서 혹은 뭐 이렇게 진짜 막 벼락같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게 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소수자이거나 이랬을 때 그 화를 이게 억눌러질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는 진짜 그 화를 어떻게 내야지 우리가 생존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살아남으면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가 또 이런 전략 뭐 전쟁력 이런 군의 용어긴 하지만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화내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화내는 건 좋은 거다. 화를 좀 웰컴할 수 있는 그런 소양? 그런 교양? 그런 걸 좀 어떤 사람이 화내는 건 이건 화는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더 그 여유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남이 화내는 거를 막 왜 화를 내고 화내지 마 막 이렇게 나가는 건 그렇게 듣고 우리가 주로 그런 그 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그 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계속 너 때문에
너 너무 무섭다 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걔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평론하고 평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쟤는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볼 생각을 안 하고 표현하는 내가. 그 지난주에 제가 수요 시위 나갔는데 또 사람을 11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 놓고서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일단 실무자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다른 회원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사과를 하든가 아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라고 하든가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했는데 그런 담당자는 다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제가 밤에 전화해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좀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거는 좀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뭐 후회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낸 것에 대해서는 좀 당하고 힘들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제가 그럴만 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막 심지어 이제 가톨릭 수녀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제가 버럭 그것도 못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저를 계속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저를 그래서 나를 저렇게 눈으로 나를 한번 훑고 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전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스스로 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이 들어요 항상. 네. 소리를 좀 내야 될 때 뭐 또 있고 안 내는데 주로 내는 건 저고 안 내고 이렇게 사과 안 하고 그냥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뭐 유순하고 좋다고 하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참. 그래서 처음에 제가 페미니스트 뭐 여성학 이런 거 했을 때 분노의 힘 이런 거 말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런 말 자체가 분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구나. 아까 선생님 그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무시하고 억누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이제 같은 뭐 경험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분노하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또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모두 다 화를 내고 나오면 사실 좀 힘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뭐 여하튼 이게 너 화났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 그래 화날 만한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화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막 지금 막 뭐가 막 돌아가거든. 뭐지 이걸 내가 여기 이거 뭐 근데 구태여 그거를 뭐 그냥 막 세세하게 분석을 뭐 해야 될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그냥 들은 생각은 일단 내 자신을 일단 먼저 한번 돌아본다면 그래 내가 화났고 그 화난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화 잘 내는 사람 또는 뭐 화내서 막 무서운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할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뭐냐 하면은 그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의 그 어떤 톤, 이제 높낮이, 음정의 어떤 그런 높이와 이제 목소리의 이제 어떤 그런 크고 작음과 그 다음에 문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 문장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 여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말을 하되, 얼굴 표정이나, 손짓이나, 몸의 어떤 그런 제스처나, 목소리의 어떤 그런 음량의 크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언어가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가지만 더 많이 가는 거는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것이 또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느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이제,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한번 내가 동영상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내가 그걸 스스로 봤을 때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그게 느껴질까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은 이게 한 면이고 다른 한 면은 화내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본 문화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화내는 게 나쁘다는 인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저렇게 직선적으로 저렇게 화를 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 조직사회, 어떤 그런 동료 사회에서 전부는 아니지.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뭘 이렇게 반대 내지 저항이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공공적으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나는 큰 힘이라고 보거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왜? 그렇게 훈련을 또 안 받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또 많이 못 봤고, 주위에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화나는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했네 하고 화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보면 훨씬 더 그런 표현에 안 갈 수 있지. 그렇게 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등 좀 무섭다는 등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양면이 나는 다 지금 양면에 다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도 억울한 거지. 왜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를 무섭다고 표현을 했지? 이제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일종의 낙인을 찍은 거잖아. 평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화나는 거야. 그것도 왜 나한테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냐.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봤으면은 난 무섭지 않거든, 전혀. 자기는 그거를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무섭다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상당히 억울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 느낌은 아마 똑같이 아마 나랑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억울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는 자기를 안 돌아보고 저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그렇지. 평가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런 아랫사람들한테. 아, 그렇구나. 윗사람들한테는 입에 혀처럼 군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건데, 저도 어쨌든 저가 화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은데, 부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냥 뉴트럴하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화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니, 그래서 저도 제가 아주 화를 좀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제대로 좋은 표현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화를 내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오래 하고 있어. 언젠간 그렇게 되겠네. 네. 왜냐하면 그걸 노력하고 지금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의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린 후 그거를 좀 더 감정을 좀 더 제가 제어해서 통제를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유 있게 만드는 그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근데 아까 지금 그 상황을 하나 들었잖아. 그 네. 모임이 11시 반이었어. 12시였는데 11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 자기네들은 찻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정말 역 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사실 화나지. 나는 11시 반에 왔는데 11시 반까지 오라고 해놓고는 11시 반까지 안 오고 뭐 딴 데 찻집에서 있다가 안 왔잖아. 저는 거기다가 그러면 또 화 안 내고 누가 화 안 내고 그럼 화 안 내는 게 이상하지 않아? 저 말고 저보다 먼저 온 다른 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저 혼자가 제가 그렇지. 그냥 나는 뭐 다른 실무자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아니 이렇게 오래오래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얘기를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또 난처해야 하는 걸 보고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변명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마땅히. 그럴 때 이 사람들 주최 측이 사과를 안 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그때.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그건 이게 빌드업 된 거예요. 그렇지. 빌드업 됐네. 그래서 그렇잖아. 아니 11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11시 반까지 와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 좀 지금 주최 측에서 아무도 안 와서 나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과를 안 해서 나 화가 났다. 나 화난다. 그렇게 표현은 하면은 됐잖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표현을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증폭력이 좀 있나 봐요. 이 표현하는 게. 표현이? 네. 증폭력? 아니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나 봐요. 제가 다른 여성들보다 목소리도 조금 두껍고 크고 아마 이렇게 그런 비언어적인 모습이 훨씬 더 센가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저니까 뭐. 근데 더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제 분노의 힘. 그건 정말 필요하고 분노의 힘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노할 줄도 모르고 분노하는 모습을만 봐도 사실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려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여성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여성이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특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서 좀 보여지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2000년 동안 계속 억눌려온 어떤 그런 그 약자의 자리에 서야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노출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목소리 크게, 행동 크게, 제스처 크게 해서 그 화나는 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습을 어쩌면 해야 될 부분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따라다니면서 보고 대상에 따라 좀 자유롭게 이거를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나서 진짜 사과를 한 적이 크게 있죠. 우리 이제 어린이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엄격함을 화로 너무 이게 화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화가 저가 이제 계속 그거 오랫동안 저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혹은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이 들면 재빠르게 뉘우치게 되면서 이제 사과나 이렇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뭐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런 생각은 좀 덜 들지만 어쨌든 마음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거를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 그러니까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또 충격요법으로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화를 세게 내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이제 뭐 힘이 없더라도 불의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상대방이 말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억압을 느낀다고 만약에 나의 표현에 대해서나 나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제가 또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이런 성찰은 좀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그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큰 목소리 자체가 그게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그런 정서적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 큰 목소리가 조금 지금 이야기한 그 맥락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준비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이렇게 그 감정의 표현력 같은 것들이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화를 내는 이유 더 잘 전달되고 그게 이제 외부를 향한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 법원을 막 그냥 막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화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왜곡된 그러니까 잘못된 분노의 계획적이었어요. 그거가.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이건 분노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일종의 그건 다른 거지. 뿐이 아니라 어쨌든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폭력을 폭력이지. 진짜 실제 화가 났더라도 그 일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더 불이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표출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과제고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제목, 너 화났구나. 너가 화났구나. 너 지금 화났지? 화나겠다. 화난 거 나 알아. 내가 화난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누를 때 나는 화가 난다. 나의 화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다행하다. 너 화났구나.